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폐국어에 대하여 취득시효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변경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행정자산에 보존재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래는 국유재산 전부가 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말합니다. 이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은 시효취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제쳐두고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공무에 사용하는 토지, 시청부지, 도청부지 등을 말합니다. 또 국립공원, 명승고적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하천, 도로, 국어 등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 공공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 이사를 갔을 경우 그 종전의 그 시청 부지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용어로 공용 폐지를 하는데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용 폐지가 있으려면 관리청이 이 공용 폐지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공용 폐지는 이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실상의 폐지, 즉 묵시적으로 공용 폐지를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용 폐지가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히 이 취득시효가 문제된 사안에 있어서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묵시적인 공용 폐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어에는 자연국어와 인공국어가 있습니다. 자연국어의 경우 현재도 국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많지만은 인구 밀집 지역이 생기고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토지의 전체적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인공국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국어는 수십 년간 기능을 상실한 채 대지나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경우 이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변형이 돼서 그 자연국어는 영원히 없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그 자연국어는 대부분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국어로 존재하고 여전히 국가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폐국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토지의 일부로 잘못 알고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국어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건물의 일부가 국어 부지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건물의 철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국어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피해 갈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명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관제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은 폐국어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지자체가 국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국어를 개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려면 논리적으로 폐국어에 대한 공용폐지가 선행되었어야 하지요. 그리하여 지자체가 폐국어를 개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였다면 이는 폐국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봐서 일반 재산이 되었다고 보아도 되는데, 이 대법원은 이 경우 이 교환 등 거래를 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여전히 이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가 없는데도 교환을 하였으니 교환 자체가 무효다 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교환으로 폐국어를 이전받은 개인이 20년 이상 점유를 했어도 이는 행정재산을 점유한 것이 돼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년 동안 그것에 건물을 지었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려면 최우선의 전제사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 국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는 국어로 되돌아갈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는 마땅히 공용폐지를 하여 일반인들에게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폐국어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계를 잘못 알고 건물을 축조하게 하거나 점유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무심하게 방치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민법 245조가 정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인정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국어일 뿐 이미 국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지 수십 년이 된 이 폐국어에 대하여는 민법 24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대법원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나름 이해는 됩니다. 전국에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폐국어가 무수히 많은데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전국의 이 폐국어가 모두 장기간 이를 점유해온 개인들에게 취득시효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차단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요즘 이 폐국어의 그 부지가 꼭 필요한 경우 내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대체 국어를 만들어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 대신 그 폐국어를 양려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국가는 이를 양려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폐국어 외에도 이 폐하천, 기타 일반인들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에 대하여 아예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 이후 혼란기라면 몰라도 이제는 국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널리 적용되고 있는 마당에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도 국가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외에 이렇다 할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이 폐국어에 대하여 굳이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명분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선의의 일반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대법원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